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과학기술 전당을 현지 지도하신 일곱돌설 맞음 이후 이곳 일꾼들과 정호원들은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빛내시려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주체 104 2015년 10월 27일에 전당에 새기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과학기술 전당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환한 미소 속에 전당을 바라보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이 정말 새롭고 독특하다고, 현대적인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는 것이 알린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전당을 오랜 시간에 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적 건축물이라고,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한 인민군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돌이켜보면 과학기술 전당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구토전도 잡아주셨으며, 건설이 한창일 때에는 찬바람 부는 건설장에까지 나오셔 오랜 시간에 걸쳐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며 심려를 기울이신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이십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이런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과학기술 전당이 짧은 기간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건축물로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도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준비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 참관자 홀에 이런 휴식 공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상징적인 건물이 아니라 실용적인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용자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열람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들도 다 마련해 주실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전당의 곳곳에 휴식 공간들과 잡지, 서가 열람 매대들이 훌륭히 꾸려졌으며 2층과 3층, 4층의 간통 홀들에는 수많은 열람용 컴퓨터들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개관 후 지난 7년간 2만여 개 단위들과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청소년 학생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 발전하는 시대 요구에 맞게 자료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정보 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90호 주체 110일 2022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조를 정함에 대하여 주체 40일 1952년 3월 14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살림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복구할 때 대한 교시를 주신 리역사의 날이다. 뜻깊은 이 날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살림복구 사업의 첫 봉화가 타오르게 되었으며 노동당 시대의 황금산 보물산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애국 염원을 찬란한 현실로 꼽히고 가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살림복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살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살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의력사의 날인 3월 14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로 한다. 2.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7872호 주체 87 1998년 6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조를 제정함에 대하여를 폐지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들어지고 나아가자.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00명 서조원들이 기술혁명의 촉구병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기술개조, 기술창조, 기술도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단위 발전을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300명 서조는 기술혁신 사업을 설비 현대화, 자동화하는 사업에 지향시켜서 연구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과제 수행해서 연구과제 한 권을 내놔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발들을 만드는데 실제 공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똑똑한 연구 성과를 하자고 결심하고 자기 전공 지식 분야에 맞게 신발 도안 설계를 진행하는 사업과 신발 발악창 설계 연구 사업, 재료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서조원들이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위주로 기술혁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300명 서조원들이 콘크리트 세기 검사기, 탄소유형 분석기, 휴대용 피하기를 비롯해서 공장에서 중시하고 있는 새 제품 개발에서 단단히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특정 설비는 크지 않지만 이 설비에는 많은 전공 분야의 지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서조원들이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일하면서 배우고 이 과정에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때 대한 당의 축산 정책을 받들고 각지에서 가을철 조건에 맞게 염소와 양을 비롯한 집짐승 사양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총진시 염소 목장에서는 수십 개 호동의 염소 우리를 새로 개건 확장하고 계절적 특성에 맞게 염소 기르기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 산골짜기에 들어앉은 건물들이 이번에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개건한 그 염소우리 호동들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철 시기인 것만큼 우리 목장에서는 순환식 방목을 위주로 하면서 염소들이 영양 관리를 개선하고 특히 그 산세가 험하고 풀판도 적고 밤에 비해서 그 낮 시간이 현저히 짧아지는 데 맞게 그 방목질을 바로 정하고 그 방목 시간을 최대로 늘려서 염소들이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숙천군에서는 숙천 농장에 염소를 전문으로 기르는 청년 작업반을 내오고 이를 번복이로 해서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염소 사양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우량 종자 염소를 다 확보하고 현재 종자 염소를 누리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맞게 겨울 염소 사료 확보를 선체적인 사업으로 놓고 사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 방역 사업을 놓치지 않고 소독 사업과 질병 예방 사업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 운동을 활발히 벌일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토끼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끼 기르기 운동을 준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종문고급중학교를 번복이 단위로 정하고 그 학교에서 창조된 경험을 시안의 모든 학교들에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해마다 토끼를 기르면서 많은 경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토끼 기르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새끼 때 피사류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의방역기관과의 연계 밑에 콕시디움과 비루스 출혈병을 막기 위한 예방주사 접종 사업과 그리고 우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예방약 제조 사업과 접종 사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평안북도 먼거리 여객자동차 사업소에서 자체 후방기지를 잘 꾸려놓고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적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축사와 메기 양어장, 무토양 온실을 잘 꾸려놓고 여기서 생산되는 고기와 알, 남새를
종업원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에서는 무토양 온실에 의한 남새 생산을 몇 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토양 온실에 의한 남새 재배는 말 자체로 토양은 전혀 쓰지 않고 남새를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양을 전혀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기본이 용량액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소에서는 용량액을 자체로 만들 것을 결심하고 닭과 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집짐승들의 배설물과 메기 양호를 하면서 나오는 폐수물을 가지고 용량액을 만들어 남새들에 주어보았습니다. 남새들에 주어보니 남새들의 용량이 좋아지고 자라는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습니다. 정전보다 남새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 지금은 종업원들에게 어이나 쑥갓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온실 남새들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높은 실력과 참신한 강연 활동으로 대중을 당 정책 관철이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당 초급 선전일꾼 대우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출판사 사장인 곽창호 동지도 있습니다. 우리 사장 동지가 직위강연 강사로 일한 지는 11년이 되옵니다. 구기간에 우리 대학들과 공장 기업체들이 나가서 군 200여 차례의 강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구단에 들어서 하나같이 평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연, 한마디로 그 강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당 정책과 현실을 진실하게 출연지강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장 동지의 강의를 들은 것은 대학 박사원생 때부터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단인 것만큼 총강자들인 교직원들 앞에서 강연을 한 건 한 건 진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장 동지는 세련된 강의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위대성 도서들도 남먼저 읽어보고 여러 분야의 도서들도 발췌두었다가 시기에 맞게 강연제강에 반영하곤 합니다. 화술 기량이나 형상력만 가지고는 당 정책을 대중 속에 깊이 심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구체적이고 생동한 사실 자료를 통하여 변모되는 조국의 현실을 볼 때라야 수령의 위대성과 당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매혹되게 되며 당을 끝까지 받들려는 의지를 더욱 가다듬게 됩니다. 앞으로도 모범 강연 강사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사상의 무게를 튼튼히 메고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오늘의 붉은 선조는 선동원이 될 결심입니다. 중앙기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세균전 만행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는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세균전 만행을 꼬리낌 없이 감행했습니다. 세균 무기는 이미 1899년에 해구 육전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약과 1925년에 제네바 우의정서에 의해서 그 생산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패망한 일제의 731부대 전범자들로부터 수천여 건의 실험 자료들을 넘겨받아서 콜레라균과 페스투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들을 생산해서 지난 전쟁 시기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대량적으로 살포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세균전 만행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감행됐는데 그해 1월부터 3월 사이만도 우리 공화국 북반부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서 각종 세균탄을 대량 투하했습니다. 미제가 투하한 세균탄에는 철로 만든 것과 도자기로 만든 것, 종이로 만든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균탄의 내부가 보통 3칸 내지 4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 칸마다 세균에 오염된 파리와 모기, 벼룩, 빈대와 같은 건축류들과 개구리, 뱀과 같은 파충류들, 지어는 나무 잎사귀 이런 것들까지도 세균에 오염시켜 넣어 투하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세균전 만행으로 해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콜레라와 폐수투, 종리와 같은 22종의 무서운 전염병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참관자들은 우리 민에게 저지른 미제의 야수성 만행을 순간도 잊지 않고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아형들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염병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디아의 대중보도 수단은 자국에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속에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아형들인 BF.7과 BQ.1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XBB로 명명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또 다른 아형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XBB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형들인 BJ.1과 BA.2.75가 재조합된 비루스로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전파되고 있는 비루스가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의 아형인 BA.2.10 변이 비루스라고 합니다. 이 변이 비루스는 지난 8월 인디아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BA.2보다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BA.2.10 변이 비루스는 미국과 일본, 오스트랄리아, 단마르크 등 18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됐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 겨울철 기간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많은 아형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호흡기성 전염병의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조기에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전파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교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공기가리 등 개인 보호 조치들을 철저히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3,356만여 명, 사망자 수는 658만 5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간다에서 최근 에볼라 비루스 감염증이 퍼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3일 이 나라 보건성은 지난 2일 동안 수도 캄팔라에서 5명이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0일 중부의 무벤데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후 10월 2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5명의 환자와 27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메이커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 23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시속 209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건물들이 무너졌으며 산사태로 도로들이 막혀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지구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관상용 물고기가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흥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사들은 금붕어의 인식 능력을 관찰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놀랍게도 금붕어가 높은 기억 능력과 숫자 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관상용 물고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식 능력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육 남새를 비롯한 가을 남새 수확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11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는 11월 3일경까지 지속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경부터 북쪽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서해안의 대부분 평지대들에서 최저기온이 룡화 1도 내지 3도로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차지겠지만 15일경까지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일경부터는 기온이 더 낮아지기 시작해서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룡화 5도 이하로 내려가서 비교적 심한 추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가을 배추는 최저 기온이 령화 3도 정도까지는 잎이 오르다가도 낮 동안에 기온이 높아지면 되살아나지만 령화 5도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최고 기온이 높아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올금 피해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가을 남새 수확 시기를 잘 정하고 최저 기온이 령화 5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수확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에서 오후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 개면서 바람도 약해서 날씨는 온화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 이남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과 개천을 비롯한 평안남도 북부 지역도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구름이 끼면서 오후와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8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또 11월 초까지도 여전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입산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산불 마기선에 대한 보수와 관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와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거기압과 그 변두리로 흘러들은 습한 바다 공기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8일에 동해안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 황해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근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